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발표된 11월 고용 결과가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12월에 추가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9억 8,8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에는 무인 항공체계, 로켓 무기,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결집을 강화하는 효과만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 차기 대권 주자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증시에서는 주요 정치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주식광장을 빛내주실 빅스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9시 이렇게 주식광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처음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알찬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수익 보실 종목들도 제가 또 챙겨드릴 테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매일같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9시 주식광장에도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참 시장이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이슈들 따져가면서 전략을 새로운 방향으로 세워봐야겠죠. 새롭게 오신 빅스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골디락스 고용에도 혼조 마감됐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고용 결과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S&P 500,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12월에 뭐 금리 동결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결과는 이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FOMC가 발표가 되기 직전에 이번 주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잠시 멈추고 그쵸. 이 지표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브리핑을 드릴 테지만 이번 주에는 또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 FOMC에 대한 금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비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표나 금리나 사실상 이 현재 한국 국내 증시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는 건 상당히 좀 미비하지 않을까. 지금 아시겠지만 정치에 인한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좀 여기에 대한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표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부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워낙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한들 이게 영향을 많이 주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도 회담을 가졌는데 역시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지금이 기대감이 조금 더 최대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당선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우크라 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게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사실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테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서도 반짝였고 오늘 시간 외에서도 움직였던 게 바로 우크라 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릴 테지만 그 뒤에 우크라 재건주들을 혹시라도 이런 시장에서도 무너져 내린 시장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제가 밀착 종목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종목 받아가셔서 이번 주 나머지 일정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본격적인 취임이 계속해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에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상황상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크게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또 밀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세세하게 전략 짚어가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정말 시끌시끌했죠. 여당의 이 표결 불참으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불발됐는데요.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사실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해서 움직이는 정치 인물 테마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 관련주 혹은 뭐 홍준표 관련주들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 정치 테마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순환매가 이뤄질 겁니다. 21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대선을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환매가 돌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킬, 즉 이제 매매하는 테크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누군가가 길라잡이가 있지 않는 이상 맞아요. 이 섣불하게 접근하시는 것은 사실상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선 주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만약에 공략을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은 오늘 거의 다 상한가를 기록했듯이 우리가 잡을 종목 제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종목만큼은 나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딱 50분만 진행을 합니다. 하단에 QR코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찍기 좋게 나와 있으니까 그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참여하시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정치 테마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정확한 길잡이가 없다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내기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방향을 짚어주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대표님의 의견까지 세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차트도 보여드리고 사업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도 혜택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 급변하는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단기 공략주들, 그리고 그때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통신망 안에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통신망 안으로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월요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이런 거는 새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난 8월 5일 이후에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8% 밀리면서 2,3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빠졌습니다. 5.19% 하락하면서 627포인트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탄핵 불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약 13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년 7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면 개인이 오늘은 크게 이탈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주기는 했지만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8천억 원 넘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양시장에서 총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뺐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돌아섰다 보니까 양 지수가 매골모치고 빠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큰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럴 때 다 던져버리는 거에 우리가 또 동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시작하기 직전에 위로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 계엄 사태가 있기 전이라고 해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순환매도 계속 꾸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실상 갈피를 못 잡고 그나마 조금 저점에서 순매수를 해줬지만 그마저도 사실상 이번 사태로 인해서 모두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자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시장에서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려놓아야 아쉽겠지만 그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 항상 개인들이 던져도 외국인과 기관이 담듯이 오늘 시점을 보신다면 아실 겁니다. 개인들은 많이 던졌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오늘에서야 조금씩 담아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같이 이 투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안고 어느 정도의 이 시장의 변동성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을 좀 보시면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많이 가라앉았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는 이 저점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5%대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저점을 다시 한번 좀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얘기가 아마 빠지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사실상 언제쯤 돌아오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오늘 시점에서야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사실상 외국인들과 기관이 잘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미 손절한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손절을 했지만 손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어떤 종목이냐, 어떤 테마냐, 어떤 섹터냐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또 대응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을 다 손절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도 드릴 텐데 제가 사실상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안에서는 다 같이 브리핑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 내가 가진 섹터와 테마들 안전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제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참여를 하셔서 내가 가진 종목들 한 번씩 브리핑을 받아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잠시 뒤에 이번 주 증시 브리핑을 한번 드릴 텐데 사실상 주말 동안에 진행되어야 했던 그 투표 자체가 사실상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뤄진 이 시점에서 이 한 주 동안은 증시의 변동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증시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면 증시가 추가적 하락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혼자서 또 투매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절을 하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좀 남아있다면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단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등의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끝까지 버텨주던 개인이 돌아서기는 했지만 반대로 외국인의 수급을 본다면 들어왔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증시 일정들을 조금 참고해보는 게 좋을까? 이런 일정들까지도 꼼꼼하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탄핵 표결이기 때문에 추이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표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계속 매 주마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이 표결이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네. 사실상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결이 완전하게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매주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가 어떤 테마에서 차익 실현이 주로 나오느냐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탈되고 매물들이 출회되는 테마들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수혜주들이었어요. 대표적인 테마들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밸류업 테마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어요? 방산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테마들이 이 두 개 안에서의 차익 실현만 하더라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상 그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들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기존에도 뭐 원자력 발전이나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수급을 받아왔었어요. 다만 주가 상승이 그렇게 이어지진 못했지만 지금 다음 정부에 들어서더라도 이어지는 정책들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 시기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 이렇게 움직일 전망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챙겨야 되냐, 수익을 챙겨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계속 증시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들이 어디예요? 정치 관련된 맞아요. 것들이죠. 정치 테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후보들 안에서 수렴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든 돌파 매매를 공략을 하든 이 부분에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탄핵과 관련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치 관련된 테마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보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안에 수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수급이 쏠리는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도 짚어볼 예정이니까 그때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일정들 중에서 또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죠.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현재 시점의 포커싱은 여기로 가지 맞아요.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될 텐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에 쏠리는 사실상 지난주에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나왔었죠. 고용 지표가 하나 나왔었는데 사실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지만 이 FOMC 즉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지표는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개의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높으면 내년 전도표 매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 발표되었던 11월 고용지표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뭐 큰 하락도 큰 상승도 아닌 무난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PI 현재 예상치는 헤드라인 기준 2.7%, 코어 기준 3.3%. 사실상 이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사실 좀 좋지 않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0.1%라도 차이가 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까 앵커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던 기간들이 지금까지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단기간에 다 내려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충격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금리 자체도 내려오면 좋겠지만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내려오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시도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표에 대한 인식보단 전체 변동성을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교육도 받고 싶고 오늘 아직도 주식을 하면서 CPI 모르겠고 PPI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법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그 QR코드 저는 이제 종목으로 수익도 드리지만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일정 마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일정은요. 사실 이번 주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테마적인 이슈 이런 거보다는 사실상 이제 정치적이나 뭐 이런 지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살펴보면 좋은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화면 같이 보시죠. 드론 테마에 대한 이슈를 조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번 주나 지난주 그 전주만 하더라도 사실상 조금 증시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한다면 사실 드론 테마가 조금 강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머스크와 트럼프 이 둘 간의 이 교집합 속에 움직이던 수혜주가 바로 드론 테마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드론 테마가 강력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KUAM 드림팀 이달 1단계 실증에 나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도심 항공교통에 필수 기체를 수급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체 안정성이나 통합 운용성, 소음 측정 등 대표적인 실증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이번 주 중에 거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테스트로 인해서 사실상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다, 그런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이슈를 통해서 증시에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이슈로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버팀목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은 많이 빠졌었지만 드론 테마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조금 견조하게 그나마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은 좀 나왔지만 잘 버텨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JCI 시스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종목들이죠. 아마 현재 드론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상승 부분에 대한 반납 부분일 정도지 사실상 여타 종목들의 하락 대비했을 땐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조금 궁금하시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고점권을 놓치게 되면 또 언제 공략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고점을 돌파할 때 저 위에서 다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의 기회를 줄 때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 JCI 시스템만 보여드렸지만 저는 기술주 앞으로 충분히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을 선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관심 종목은 증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매수 포인트는 제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단타로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십 프로를 놀릴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공략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증시 일정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의 이런 계엄 사태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주시를 했을 만한 이런 지표들이기는 한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수요일 밤 10시 반 그리고 목요일 밤 10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내년에 인하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매파적인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CPI가 어느 수준으로 발표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일정도 하나 말씀을 해주셨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과 관련해서 실증이 1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의 입김으로 이 드론 테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건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죠. 지금 잠깐 시장 때문에 밀리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올 예정이고 본격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진행이 된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재료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있으신 분들,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드론과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말고도 다른 여타의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단기 공략주들도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빅스 대표님의 눈을 빌려서 이런 단기적인 전략법들도 여러분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닫힐 예정인데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중 혜택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빅스 대표님의 전략들 여러분이 한번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슈들 더욱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이제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동맹을 더욱더 확고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 지원을 하면서 누적 지원액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8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정도 소식과 기대감이라면 증시에서 더 힘차게 날아올라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도 앞으로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음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직접적인 수혜 중에 하나가 우크라 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던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증폭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대감은 이 증시의 수혜로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같이 종목들과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미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에 1조 4천억 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의 침공 타색을 나토 확장으로 좀 여러 가지 이런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 이 이슈 자체는 장 초반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증시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사실 오늘 종목들 좀 많이 빠지면 막 20%도 빠지고 하한가도 가고 평균적으로 막 10% 내지 25% 정도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내 종목들은 아마 오늘 10% 정도 빠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헛웃음밖에 안 나올 텐데 이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증시에서는 이 하락 속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적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조 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22차 우크라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과 프랑스에서 미국 대선 뒤로 처음
이 트럼프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표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뭐 증시에서 사실 정치 관련주들만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요. 이런 증시가 하락할 때도 빨간색으로 버텨주는 종목들 꼭 체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어느 정도 증시에서 버티는 정도가 여타 종목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먼저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프리엠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프리엠스라는 종목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특정 정치 테마 한 인물의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는 이 정치 테마 관련주로서 상승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여타 종목들이 좀 내려올 때 우크라 재건까지 합세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조금 더 가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공략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오랜 기간 대략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8,000원이라는 구간에서 지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지지를 받쳐서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지지가 받쳐진 이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지금까지 상승이 이만큼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보다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 움직였던 이 폭동안 아래 거래량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자, 기존의 거래량과는 상당히 다른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양봉이냐 응봉이냐의 기준에 좀 다르겠지만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수급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의 신뢰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제 양봉으로 완전히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현 시점 공략 방법은 사실상 내가 매매 테크닉이 좀 모자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눌림목을 보인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을 가진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략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만큼 하단에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공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기어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우크라 재건주 중에서 대장주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 종목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이 농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뒤늦게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그만큼 사실상 지금까지는 받지 못했던 수급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차트로만 보면 어때요?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강한 저항대를 이번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력하게 돌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신고가의 영역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이동평균선만 보면 돼요. 지금 이 종목 올라가면서 어때요? 자, 1차적인 상승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니까 어때요?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듯이 이 종목은 이동평균선만 파악하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도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을 시켜드릴 거고요. 사실 지금 앞서서 봤던 프리엠스나 대동기어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하기가 사실상 이 종목들을 좀 자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 말고도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상 재료가 우크라 재건뿐만 아니라 여타 최근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돌아주는 수급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밀착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밀착 종목은요. 사실 이제 화면상 보이시는 종목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나 열차 무선통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재료를 가진 종목이에요. 경제발전이나 기간시설 복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재난안전통신망과 열차 무선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 전에 두 번째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료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책 과제로 AI 개발 관련 과제를 진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엑소브레인 엔진을 기반으로 AI 전문가 파트너 솔루션인 챗봇을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AI 두 가지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제 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재료로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재료의 다양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를 이 정도로 살펴봤다면 같이 차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좀 살펴보기 직전에 제가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봉 차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봉 차트인데 우리가 사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넓게 길게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게 분석을 해서 진입 타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첫 번째로 월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2005년도 때부터 이때 당시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점을 사실상 지금까지 뚫지 못했어요. 대략 20년 동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간에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어느 정도 실패를 해서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때 당시가 무슨 시기냐면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주는 시기죠. 이 시기가 바로 AI, 최근에 2022년도와 23년도 당시에 AI가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종목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사실상 역사적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고 대신에 특정 지지 구간이 형성되는 과정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원대 이하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현재 월봉 차트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길게 자리를 잡아준다면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봉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전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마다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 갈색 241평선을 지지 구간으로 바탕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돼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아까 봤던 프리엠스나 대동기어처럼 이 종목도 오늘 그렇게 큰 하락장인데 이 종목만큼은 다시 한번 양봉으로 올라온 만큼 사실 이 종목 지금 놓치면 다시 한번 잡을 때는 더 위에 있을 때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수기에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종목의 수익 꼭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보유하신 종목이 정말 크게 하락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현상을 오늘 경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 안에서 그래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두 개도 짚어주셨죠. 워낙 대장격으로 거론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엠스 살펴봤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보다도 최근에 급등 시세를 뽐낼 때 들어온 수급량이 월등하게 많다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보다 이 시장에 관심을 더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바탕으로 잠깐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동기업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기구 관련 협업 소식으로 관심 받는 종목이죠. 최근에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 신고가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도 잘 받아주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략,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관련주의 흐름으로 살펴본 두 가지 종목들, 앞으로의 향후 전략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지 못했다, 내가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더 새로운 종목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통신과 관련돼서 우크라 재건주로도 엮이고요. 챗봇을 개발한 이력으로 또 AI 관련주로도 묶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힘있게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세부적인 나무까지 같이 살펴봤죠. 24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최근 흐름 안에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양봉을 그려냈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밀릴 때 시세가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날 때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까지 더 세세하게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밤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또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안에서 못다한 얘기들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얘기는 뒤로 넣어두고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증시를 휩쓰는 게 또 이런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편승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번 주 되면은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려나 했었는데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뭐 대선이 다시 치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재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우리가 사실 움직이는 이 안에서만 충분히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끝없이 상승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3연상간 종목도 있고 4연상간 종목도 맞아요. 있을 만큼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이 상승폭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 해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눌려 있는 종목들 담아서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 어떤 후보의, 어떤 대표의 어떤 종목이 제일 연관성이 있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정치 테마 인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한번 같이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벌써부터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관련되어 있는 대선 후보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20년도, 21년도 당시에 대선 후보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먼저 선반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증시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선 전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2위는 한동훈 대표에 비해 3.5배 차이로 격차가 크게 좀 벌어지며 모든 이 후보들을 좀 압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압도적인 그래프의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만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또 어떠한 정치색을 띠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주식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서만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저점을 한번 다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1,000원을 딱 한 번 깼어요. 998원이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현재 기준 대략 한 3연상에서 4연상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한다면 대략적으로 4현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1,000원에서부터 3,200원까지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대장주는 따로 있었지만 이 종목은 사실상 후발주자로서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은 사실상 역사적 히스토리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리게 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여기에 대한 공략법 제가 따로 하단에 있는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리엔트 전공 말고 공략할 종목이 따로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그랬어요? 눌림목을 공략해라 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눌림목을 가진 종목 제가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재료가 두 가지예요. 한 정치 테마 대선 주자의 관련주이기도 하면서도 최근에 또 IMBC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시청률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TV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재료는요. 지상파 지역 민영 방송업체예요. 지상파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송 채널주 강세 속에 이 종목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특정 인물, 어떤 인물인지는 제가 하단의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보세요. 20년도, 21년도 이때 당시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종목은 주가가 750원에서 무려 3,000원대까지 무려 250%에서 30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관련주로 대장주로 한 번쯤은 자리를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대장주의 자리를 살짝 뺏기기는 했지만 뒤늦게라도 대장주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우리가 월봉 차트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일봉 차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기 직전까지는 좀 하락하는 구간이 좀 길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 종목이 최근에서야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1,000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 위에 선이 두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대략 장기 이평선이라고 살짝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장기 이평선이 돌파되는 순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 눌림목 기다려서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대장주에 갔을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랑 함께 이 종목 공략하셔서 현 시점의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은 꼭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려볼 수 있을지 밀착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워낙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이재명 대표가 차지한 만큼 이 관련주가 시세를 뽐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에는 급하게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 후발주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기도 하지만 방송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역시나 또 다른 재료를 받아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대선과 관련해서 급격한 시세 분출을 했던 바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하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단에 있는 이평선까지를 목표로 잡을 수 있겠고요. 이 이평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크게 시세를 뽐낼 가능성까지 여러분이 열어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오겠다라고 하신다면 대표님의 더욱더 세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4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광장의 뉴페이스 빅스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